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날이 축축하군요. 어젠가요?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보니까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밝혔는 바 그야말로 2017년 추미애 당시 당대표 오선 의원 당대표 시절에 아들 문제를 갖고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그 담당 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휴가 조치를 갖다가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 즉 보좌관이 그 카투사 대위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통상 우리 같으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지 않다와 없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조만간 곧 보면 그 사람이 통한, 왜냐하면 그 대위는 분명히 보면 통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녹취록에 여러 군 나와 있죠.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위증을 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나는 추미애 의원은 내 보좌관이 그 대위와 통화한 사실을 갖다가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돌아가신 우리 김광훈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법비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말장난이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없다. 통상 같으면 너 있어 없어? 없다 그러지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추미애 아들 19일간 뭐 했나? 쏟아지는 황제 타령 제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58일 휴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중에 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 추미애 보좌관 군의 전화에 휴가 연장 요청. 또 일반 현역들은 병가 연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분노하고 있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는 핵심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은 보좌관이 그와 같은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이 사실상 탈영 상태를 갖다가 면하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 짐작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국회에서 그와 같은 사실, 즉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훗날도 아니죠. 몇 주 후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는 국회에서 위증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로열고 가로닫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내 충성스러운 보좌관이 대표님이 또 의원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는 것을 알고, 내지는 자기는 몰랐는데 아들이 끙끙거리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우연히 보좌관이 듣고 알아서 자기가 전화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다 라고, 내가 그래서 그 당시 그와 같은 전화한 사실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발뺌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법 도둑놈들의 짓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육사 37기죠. 육사 37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이 보면 신원식 예비역 중장 국회의원이 보면 나름대로 보면 많은 제보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콱콱 찌르고 있는데, 이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외곽을 두들기는 느낌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거칠의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본질적 문제는 사실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19일간 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2016년 정유라 덕분에 탄생한 겁니다. 그 당시 보면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정부 디립다 싸우고 있는 가운데 보면 경향신문이 정유라 따올리겠습니다만 정유라의 그 홈페이지 한 부분을 갖다 딱 올려서 이것이 젊은이들의 공분을 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 있으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것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그때 나왔던 우리 경향신문의 제목이 뭐였냐?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는 부모를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놓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말 11월부터 요원의 불길같이 촛불 주변에 마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당시 진보 좌파 연예인들이 뿌려놓은, 또 그 다음에 그 데모거그들이 뿌려놓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국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때 정유라의 바로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 이 문제 갖고 이것도 나라냐?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것도 나라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유라 케이스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추미애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하고 틀린 게 있으면 단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추미애 씨. 똑같아요. 오죽하면은 현역병들 병가 연장 얼마나 힘든데 분노하고 있다. 또 있죠. 그 당시에 그 보면 서일병의 그 선임병들, 야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아, 서일병 엄마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니까 저게 가능하겠지. 아마 서일병 그럴 겁니다. 야 임마 엄마도 실력이야. 능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갖다가 직공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저만 해도 딱 놓으면 뻔하네. 지금 추미애 아들 서일병하고, 그다음에 당시 정윤회, 최순실의 딸 정유라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정유라가 낫죠. 정유라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4인 뭐 단체 경기입니다만은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땄습니다. 서일병, 서른 의원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른이라는 친구는 의원입니다만 그 친구도, 아니 서일병은 내가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 무릎이 안 좋아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 어머니가 사회적 저명인사라 군대 갔으면 오히려 칭송받아야 되고 우리가 칭송받고 칭찬해야 될 그런 일인데 말 같지 않게 왜 무슨 뭐 휴가 갖고 난리를 치느냐고 오히려 보면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무릎이 안 좋아서 또 몸이 어디 결정적으로 아파서 군대를 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군대를 갔다가 끌어갔다면 이거는 병역책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서른씨 그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군에서 신체 건강한 사람을 우리 예전식으로 일갑종이라 그래서 뽑아서 저 야전 부대에 보내고 조금 몸이 부실한 사람은 보면 방위로 뽑았습니까? 그건 유사시에 전시에 건강한 사람들이 전투력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전투를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좀 더 강한 희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갈, 흔한 얘기로 쩔룩쩔룩 자기 엄마 말에 쩔룩쩔룩 걸어서 걷지도 못할 사람을 군대 보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자기 엄마, 흔한 얘기로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자기 엄마 현역 의원이고 앞으로 서울시장 나갈지도 모르니까 가온 세워주려고 아들 병역 면탈했다는 병역 면제받았다는 그거 안 하려고 강제로 군대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 갖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지금 미래통합당,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그 당시에 정유라 건 나왔을 때 그때 세력은 둘로 쪼개졌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눈치 보면서 침묵 지킨 1세력, 다른 하나는 박근혜 목 자르고 그다음에 인기 좋은 반기문 갖다가 세워서 정권 연장하자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던 2세력,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력이 됐든 2세력이 됐든 정유라 문제만 나오면 트라우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 원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보면 추미애 아들 서일병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실상 데자비고 사실상 데칼코만이라는 부분을 왜 이야기 못합니까?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해라 했듯이 지금 서일병은 비록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뭐 소설 쓰시네 라고 하면서 오만방자를 떨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법사위도 아니 야당 의원이 질문하려는 것도 법사위원장 등이 막아서 회의를 중단시키는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한때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서른이라는 친구는 군대 안 가도 전에도 군대 갔으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라는 헛소리를 갖다 짓거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아직도 이자들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그야말로 저 캐묵은 되먹지 않은 마술, 주술, 호카폰타스 같은 이야기를 갖다 뇌까리고 있습니다. 호카폰타스 같은 그런 헛소리를 뇌까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도 미래통합당, 물론 신원식 의원 또 몇몇 의원들 열심히 보면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도덕성, 이율배반, 내로남불을 갖다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왜? 불과 3년 반 전에 많은 국민들이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하라, 그 한마디에 모두가 분노했고, 그때 이것도 나라냐 하는 그 촛불에 우리가 마치 불나방 마냥 홀려들어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서일병, 아들 서일병, 이 문제 갖고 뭐 19일간 뭐 했나, 58일 동안 휴가 보냈다, 19일 병가는 그나마 기록도 없다, 그 다음에 보좌관이 전화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얄팍한 그 법 지식 갖고 법비 행세하면서 나는 우리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있지 않다라는 말장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서일병은 제2의 정유라입니다.